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양영태 TV의 양영태입니다. 오늘은 토요일입니다. 3월 13일입니다. 문재인 정부를 향해서 아주 쓴소리를 하고 있는 김정길 전 행자부 장관을 조선일보가 인터뷰를 했습니다. 아주 핫한 인터뷰인데 노무현의 친구입니다. 아주 김정길 전 행자부 장관은 노무현의 친한 친구였고 또 문재인 대통령하고도 아주 친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분이 이제 인터뷰를 하는데 새로운 내용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주 문재인 정부 향해서 쓴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2010년 초 민주당 소속 김정길 전 행정부 장관이 부산에 있는 그 P호텔 2층 일식당에서 문재인 변호사를 만났던 그러한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문 변호사 멘토로 알려진 송기인 신부, 소위 송기인 좌파 성향 판사죠. 좌파 성향 신부, 예, 송기인, 네, 함께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사망 일주기 추모 열기 속에 치러진 그해 6월 지방선거를 두어 달 앞둔 그런 시점에 당시 야권에서는 노무현의 고향인 부산시장 선거에서 승리를 위해서 문재인 전 청와대 비서실장을 투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컸습니다. 김정길은 문재인 출마를 설득하기 위해서 총대를 맸습니다. 1990년 노무현과 함께 3당 합당을 거부하고 같은 길을 갔습니다. 그래서 노무현의 영원한 친구라고 불리는 김정길. 그러나 문재인은 끝내 출마를 고사했습니다. 김정길은 선거에 나가 떨어지고 아주 그냥 완전히 빈털터리가 됐습니다. 그렇지만 승리와 다름없는 패배라는 그런 말도 나왔습니다. 민주당 공천받고도 45% 지지를 얻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의 노력 덕분일까요, 그게. 그로부터 8년 뒤에 민주당은 사상 처음으로 부산시장 선거에 승리했습니다. 그렇지만 기쁨도 잠시 민주당 소속 오고돈 시장은 성추행 혐의로 4년 임기를 3년도 채우지 못하고 중도 사퇴했습니다. 오 전 시장의 가족은 신공항 예정지인 가덕도 주변에다 땅 투기를 했다는 비난까지 지금 받고 있는 형국입니다. 2013년 정계를 은퇴한 이 김정길 행자부 장관은 7년 지난 오늘 신문에 그의 침묵을 깨버렸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민주당 대표이던 시절에 선출직 공직자가 부정부패 등 중대한 잘못으로 직위를 잃으면 재보궐선거에 공천하지 않는다 이렇게 정한 당헌 자체를 바꿔버렸습니다. 이번 서울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후보를 낸 것에 대해서도 아주 옳지 않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문 대통령의 소위 국정운영은 눈앞에 있는 것만 보고 자꾸 내 편만 챙긴다고 이렇게 비판합니다. 이 김정길 전 행자부 장관은 노무현 시대 아주 친한 아주 노무현과의 친구였습니다. 검찰개혁을 둘러싼 갈등 끝에 윤석열 검찰총장이 사퇴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라는 질문에 결국 그를 정치판으로 불러낸 건 바로 문재인 대통령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성추문 민주당의 보궐선거 공천 그게 옳은가? 천만에 옳지 않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고돈 시장의 성추행으로 부산에서 보궐선거가 치러지는데 마음이 아프다 죽겠다는 겁니다. 사실 오 전 시장은 이 김정길 씨가 정계 은퇴 안 했으면은 시장 선거에 나올 생각을 안 했을 텐데 그 김정길 장관이 내가 정계 은퇴를 선언하니까 출마 여부를 상의하는 전화가 왔더라. 그래서 내가 하시라 이렇게 얘기를 해드렸다. 부산에 당신만한 사람이 있느냐 그랬다. 직접 도와준 건 아니지만 그분이 자기 컨트롤이 안 될 거라는 생각을 못했던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수레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민주당이 당내 규정까지 바꿔가지고 후보 공천을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질문하니까 그거는 문재인이가 당대표로 있을 때 자기가 만든 당헌이니까 당연히 지켰어야 하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민주당에서 미는 후보가 있으면 차라리 탈당을 해서 무소속 후보로 나오게 하면 되는 거고, 더군다나 성추문으로 그런 국민 세금이 낭비되는 선거이기 때문에 집권당이 당원까지 바꾸고 변명으로 일관하는 건 옳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이분의 말은 지금 구구절절이가 틀린 말이 하나도 없습니다. 2010년 그럼 선거에서 아쉽게 패했는데 부산시장직에 대한 미련이 없었느냐 하고 질문하니까 사실 나는 당시 문재인 실장이 시장 선거에 나가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을 했는데 문재인 인기가 계속 오르던 시기라 나보다 당선 확률이 높았고 그래서 송기인 신부와 함께 만났는데도 거절하기에 납득할 이유를 대달라 하니까 제가 청와대 민정수석할 때 신경을 써서 이빨이 13개가 빠졌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거 문재인의 말입니다. 그리고 녹내장이 있어서 조금만 신경을 쓰면 눈이 튀어나올 듯 아픕니다. 그렇게 말하더라는 겁니다. 건강이 안 좋다는 사람한테 어떻게 선거에 나가라고 하겠느냐. 그래서 자기가 나간 거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상당히 놀라운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거는 송기인 신부와 함께 만났는데도 거절하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내가 납득을 김정길 행자부 장관이 납득할 만한 그런 이유를 대라. 왜 안 나가려고 그러냐? 그러니까 치아가 13개가 빠지고 그 다음에 눈에 녹내장이 있어가지고 조금만 신경 쓰면 눈이 튀어나올 듯 아프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겁니다. 건강이 안 좋다니까 더 이상 선거에 나가라고 말할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 문재인은 2년 후에 총선에 출마하며 정치인이 됐는데 이걸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때는 문재인 자신이 정치하고 싶은 게 아니고 주변의 노사모들이 등을 떠밀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호철, 최인호 이런 측근들이 믿을 만한 후보가 없으니 문재인을 못살게 들볶아가지고 마지못해 엎혀나왔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엎혀나온 대통령이 지금은 아주 고집스러운 대통령으로 이렇게 화한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참 의문이 가는 대목입니다. 그런 이력이 그럼 지금 문 대통령에게 영향을 끼친다고 보나? 이렇게 물어보니까 대통령이 됐으면 자기 소신을 갖고 국정을 운영해야 하는데 그게 지금 안 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김정길 행자부 장관의 이야기입니다. 정말로 역사에 남을 훌륭한 대통령이 될 거라고 믿었는데 참 안타깝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문 대통령을 비판하니 자기가 듣고 있기에 아주 괴롭다는 겁니다. 자기는 정말 노무현과 참 친한 친구고 또 문 대통령과 참 가깝고 그런데 자꾸 문재인 대통령을 자꾸 비판을 하니 듣고 있기가 너무 괴롭다는 거예요. 만나는 사람마다 문재인을 욕한다는 겁니다. 자, 고향 후배고 노무현 대통령이 아끼던 분이라 더 안타깝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다고 보시나요? 하고 김정길 행자부 장관에게 기자가 물었더니 눈앞에 있는 것만 보고 정책을 편다. 원전 정책이 그렇지 않나. 우리가 원전 없이도 전력 수급에 문제가 없었는지 전기요금 인상에 영향을 미친지 다 감안해서 정책을 결정해야 하는데 대통령이 되자마자 원전을 중단시켜버렸다. 그 바람에 국민 세금 1조 원이 가장 날아가 버렸다. 예? 국민 세금이 날아가 버리고 다시 또 재개시켰다. 너무 성급하지 않냐. 부동산 정책도 퇴로를 열어줘야 하는데 보유세는 올리면서 양도세는 낮춰서 아파트 두세 채 가진 사람이 팔도록 해야 매물이 나오는데 두 채 가진 사람 가운데 지방 출신은 시골에서 부모님 사시는 집을 상속받아 한 채가 있고 서울에서 생활하니까 서울에 아파트 하나가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그렇게 큰 죄냐 이거예요. 아파트 한 채라도 부당한 방법을 썼다면 세금을 많이 걷어야 하겠지만 두 채가 있어도 정당하다면 그건 인정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정책이 계속 실패하는데도 왜 안 바꾸는지 도대체 이해를 안 된다. 모르겠다 이거죠. 왜 안 바꾸는지 솔직하게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문 대통령이 왜 잘할 거라고 기대했습니까? 하니까 일단 부정부패하지 않을 것으로 봤고 남을 또 비판할 줄 모르고 성품도 온화하고 약자 편에 있었으니까 더구나 자기가 모셨던 노무현이가
대통령이 되고도 고초 겪는 걸 봤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러면 제대로 할 거라고 그렇게 믿었고, 또 더더욱이 그가 취임사에서, 문재인 취임사 제가 자주 언급합니다. 그 말처럼 아름다운 말이에요. 좋은 말이었거든요. 근데 그 말과 거꾸로 한 거 아닙니까? 그 말이 뭐냐?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는 취임사에도 감동했다고 이분도 얘기합니다. 김정길 전 장관도 바로 대통령 이 말에, 취임사 이 말에 그냥 헷가닥 같다 이겁니다. 헷가닥 같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말 듣고 감동 안 할 사람이 있습니까? 예? 기회는 균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다 라는 취임사에 감동 안 할 수가 있냐 이게. 그렇게만 해주면 나라 꼴이 되겠다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이 김정길 전 장관이. 그런데 노무현 친구죠. 네. 그런데 대통령 된 지 4년이 다 돼가도록 취임사가 하나도 지켜지지 않더라 이렇게 수레합니다. 국민 화합 실패하고 국민을 네 편 내 편 딱 두동강이 내고 적폐청산도 저렇게 요란하게 하는 게 아니라, 예? 박근혜 대통령도 정치를 잘못해서 탄핵으로 쫓겨나긴 했지만 감옥에 3, 4년 가둬두는 게 그게 정의로운 거냐, 정의로운 것인지 도대체 의문이 든다 이거예요. 국민 통합을 위해 용서하고 청와대를 불러서 고언도 듣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냐, 아주 따끔하게 질책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기자가 질문합니다. 이 조선일보 곽창렬 기자가 질문했습니다. 문정권 위기는 조국의 전 법무장관 사태로 시작했는데 대통령은 조국에게, 예? 마음의 빚이 있다 이렇게 해서 논란이 되는데 이 말을 어떻게 생각하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나도 조 전 장관이 정의로운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상당한 허물이 드러났고 그것이 문 대통령에 큰 부담이 됐다. 그런데도 대통령이 그런 발언을 공개적으로 한 걸 보면서 역시 정치를 오래 안 해서 훈련이 덜 됐다는 생각을 했고, 조국이 대통령을 위한다면 자기 스스로가 소셜미디어 정치도 그만해야 하는데 그냥 이미지 다 망가지고 국민들이 도와쓰는데 무슨 글을 쓰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주 내용에 합당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윤석열 총장이 정치의 길로 들어섰는데 어떻게 생각하냐? 나는 윤 전 총장이 대통령 집권당과 불화를 계기로 정치에 나서는 건 바람직한 처신이라고 보지는 않지만 윤 총장을 대권 후보로 지지율 1위로 키운 거는 바로 문 대통령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윤 총장 임명할 때 문 대통령은 뭐라고 그랬냐 이게, 상권력도 철저하게 수사하라고 했지 않냐 이게. 그래놓고 청와대로 칼끝이 향하니까 쫓아내려고 하는 건 그게 처신이 옳은 거냐, 옳지 않은 거다 이거예요. 추미애하고 윤석열이 1년 넘도록 갈등을 빚을 때 문 대통령이 그걸 수수방관했다 이거예요. 둘 다 청와대를 불러서 꾸짖든지 둘 다 사표를 받든지 그렇게 했어야 되는 건데, 예? 임명만 아니라 갈등도 조정할 줄 아는 게 그게 대통령 할 일 아니냐. 아주 아픈 곳을 탁 찔러댔습니다. 자, 지금 대선 판세가 요동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고 이 곽 기자가 질문하니까 윤석열에게는 두 가지 길이 있는데 본인이 직접 나서거나 킹메이커가 되는 경우 지금 야권에는 뚜렷한 후보가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자기 생각에는 윤 전 총장이 최재형 감사원장이나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등 제3의 인물을 밀어 대통령을 만들겠다고 나서면 100% 이길 거라고 본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윤 전 총장의 정치적 입지가 더 넓어지고 다음 대권도 쉽게 넘볼 수 있게 되고, 그런데 이번에 직접 하겠다고 나서면 여권의 상당한 저항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권의 저항이야 뭐 어차피 받게 될 건데요. 아니 이 사람들이 뭐 정권 빼앗기려고 하는 사람들입니까? 여기 20년 50년 하겠다는 사람들인데, 근데 이분도 이제 여권의 인사니까 아마 여권의 입장에서 얘기하는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비판적입니다. 노무현의 친구입니다. 아주 친한 친구입니다. 김정길.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과정에서 이런저런 일이 불거질 테고 현재 좋은 이미지가 반감될 수도 있어서 당선 확률은, 윤석열 당선 확률은 50대 50으로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거는 어디까지나 노무현의 친구 김정길, 그러면서도 상당히 사태를 중립적으로 바라보는 노무현의 친구가 한 이야기입니다. 네. 결국
이 김대중 때 이제 이분이 정무수석을 했었는데 1999년 그 김대중 대통령과는 원만했습니까? 하고 이제 이 김정길 장관에 대해 이제 기자가 질문하니까 답을 이렇게 했습니다. 1999년 2월에 김대중 정부의 그 청와대 정무수석이 된 첫날 이 김영삼하고 두 분이 화해해야 한다는 그런 리포트를 써가지고 올렸는데 DJ에게 제가 모실 테니 밤중에 상도동 살짝 찾아가서 손 잡아주고 옵시다 이렇게 했더니 상도동이 우리를 문전박대 못할 거라고까지 했는데 보고를 올린 다음 날 아침에 보니까 대통령 표정이 확 달라져 있더란 얘기죠. 기분이 안 좋아 보였다는 거죠. 그래도 김정길 정무수석은 내 생각에는 변함이 없어서 정무수석으로 특감 같은 거 할 때 두 대통령 화해해야 한다고 계속 주장했다는 겁니다. 그런 내용이 신문에 실리는 날이면은 대통령 낯빛이 안 좋아졌지만은 정무수석 그만둘 때까지 기회 있을 때마다 바로 그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대통령이 듣기 좋은 말만 하면 그게 무슨 참모냐 이게. 지금 직언하는 사람 눈에 하나도 보이지 않는다는 얘기. 맞습니다. 직언하는 사람 하나도 안 보이니까 이런 대통령이 돼가는 겁니다. 대통령이 이 지금 김정길 씨에 의하면은 그 전에는 참 사람이 온유하고 그랬다는 겁니다. 참 그 이러고 저러고 아까 제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좋은 분이었는데 이 직언을 해주고 뭔가 진실을 얘기해주고 자기 목을 걸어놓고 대통령이 바로 가야 할 길을 얘기해주는 참모가 있어야 되는데 한 명도 안 보인다는 겁니다. 그럴 줄 알았습니다. 전부 보면은 이런 김정길 장관 같은 분이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떨어지는데도 계속 부산에서 출마를 했는데 왜 그랬습니까? 하고 질문하니까 지역주의 타파라는 대의명분 때문에 부산에서 계속 나갔고 또 노무현도 서울 종로에 가서 출마했지만 민주당에서는 부산에 나 말고 지킬 사람이 없었다고 했지 않냐. 그래서 노무현이 대통령이 될 거라고 생각했냐? 하고 질문하니까 내가 노 대통령보다 한 살 많은데 1980년대 국회의원 되기 전에는 서로 알지 못했다. 그러다가 3당 합당 때 우리 둘만 거부했고 선거에 떨어지면 포장마차에서 신세 한탄하면서 눈시울을 붉히기도 했는데 2000년 총선에서 둘 다 떨어지고 야인이 됐는데 어느 날 마포에서 노무현이가 점심 먹자고 하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대뜸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에 나갈 테니까 만났더니 대뜸 도와달라 이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김정길 장관인 자기는 속으로 사람들이 국회의원도 못된 정치인을 대통령으로 찍어주겠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결국 되더라. 그 양반이 대통령 못 해먹겠다 하는 것처럼 해서는 안 되는 말도 과감하게 하지 않나. 그런 솔직함, 결단력이 국민의 마음을 아마도 움직인 것 같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분의 말은 노무현의 친구입니다. 친한 친구가 지금 하고 있는 얘기. 정치인의 친한 친구. 원래부터 친한 친구. 그래서 보수 정치인 가운데 빚진 사람이 있다던데 누구한테 빚졌노? 하고 이제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 답변이 내가 1970년대 초 부산대 총학세장 할 때 반정부 시했다는 이유로 구속된 적이 있는데 구속 적부심을 담당한 판사가 유승민 전 의원의 선친인 유수호였다. 그 아버지 유승민의 아버지였는데 수의를 입고도 나는 내가 옳다고 주장했는데 유 판사는 학생으로서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수긍하는 듯한 인상을 받았고 그리고 나를 석방해줬다. 그로 인해서 유 판사는 법복을 벗었는데 그 이후에 나란히 국회의원이 됐고 당이 다르니까 찾아가기 어렵더라. 2015년 그분이 돌아가셨다는 소식 들었을 때 정치할 때 한번 찾아뵐 거라는 아쉬움이 있었다. 뭐 그런 점이 좀 기억에 남는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문바가 안 무섭습니까? 뭐 이렇게까지 막 심하게 이렇게 얘기해도 문바가 두렵지 않냐? 그랬더니 이 김정길 씨는 하나도 안 두렵다고 했습니다. 문 대통령이 안타까울 뿐이다. 김정길 씨는 19대 총선에 문재인 영화배우 문성군과 함께 부산 서부 지역에 출마했는데 셋의 이름을 따가지고 문성길 트리오라는 별칭이 생겼습니다. 문재인은 사상에서 당선되고 김정길과 문성근은 떨어졌습니다. 2013년 정계 은퇴하고 부산에서 1년간 우동집 차렸다가 접었다는 겁니다. 현재는 서울에 살면서 부산에 있는 숙박업소 운영을 위해 가끔 부산에 내려간다는 겁니다. 코로나로 매출이 80% 이상 줄었다고 했습니다. 자,
이 얘기를 들으면서 이런 생각이 납니다. 정치 그런 거 해가지고 뭐합니까? 정치 안 합니다. 정치하도 싫습니다. 왜 그리 끔찍하십니까? 하니까 지나고 보니 나는 정치하고 맞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곤모술수도 못하고. 예? 3당 합당할 때 따라갔으면 편하게 국회의원 했을 거고 노무현도 부산에서 서울로 옮겨서 국회의원 됐는데 예? 나는 부산에서만 선거 나갔는데 그래도 소신대로 정치했기 때문에 후회는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민주당 내에서 그만한 소리가 나올 수 있어야 되는데 금태섭 의원 같은 그런 만 봐도 그런 사람 그런 소리가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당이 발전하는데 공산당처럼 한 목소리만 나와서야 되겠느냐? 나와 노무현이 당내 대표적인 비판 세력이었는데 그러면 자기도 그래야 될 거 아니냐? 공산당처럼 한 목소리만 나와서야 지금 되겠느냐? 민주당이. 그거 안 된다 얘기죠. 문 대통령이나 민주당에서 찾은 적 없나 하니까 청와대 비서관이 한번 연락해서 주소를 묻더라. 명절에 선물 보낸다고. 그게 다였다. 섭섭한 거 없다. 오히려 홀가분하다. 지금 이런 정치 풍토에서 내가 이런저런 말한다고 그 사람들이 내 얘기 받아들이겠냐. 헛소리 하는 거지. 허허.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오늘 문 대통령에게 쓴소리를 했는데 문바가 두렵지 않습니까? 하니까 나는 남은 인생 정리하는 사람이다. 문바 겁 하나도 안 난다. 기사 나가면 문재인 도와주고 지지했던 자가 대통령 인기 떨어졌다고 욕한다는 그런 사람이 있을 거다. 대통령도 이 기사 보면은 서운해하겠지만 비판하려는 게 아니다. 정말 안타까운 마음에 마무리라도 잘 좀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뿐이다. 이렇게 마무리했습니다. 이 김정길 장관은 저도 개인적으로는 모르지만 이분은 상당히 좋은 이미지로 남아있는 정치인이었습니다. 비록 저는 민주당 지지자는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정길 같은 분은 상당히 사람이 깨끗하고 뒤가 없고 보복력이 없고 포용력이 있고 참 괜찮은 분이다 했는데 마침 조선일보의 이 뉴스에 이 대담집이 나왔길래 제가 이걸 보면서 제 나름대로 한번 함께 공유를 해봤습니다. 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새벽입니다. 새벽이 가장 춥습니다. 지금 이 정권 마지막 터미널에 와 있습니다. 고속버스 터미널이 아니고요. 정권 종말 터미널에 와 있습니다. 네, 1년 채 안 남았습니다. 자, 이 시점에서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국민이 눈 똑바로 뜨고 이 추위를 견뎌나가면서 국민의 힘으로 대한민국을 재창조해 재만들어야 됩니다. 다시 만들어야 됩니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가 뛰노는 또 우리 국가 안보로서 한미동맹이 뛰어노는 이 훌륭한 나라를 다시 만들어서 다시 번영의 대한민국을, 번영이란 말 오래간만에 들어보셨죠? 번영의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평안하시고 이제 주말 휴식 잘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